아,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되게 오래 내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통에서는 다 뭐예요? 소비자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딸이고 하지만은 유통에서는 우리는 소비자야. 그러면은 우리는 제품을 뭔가 살 때 생산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분명히 생산자가 있어요. 근데 얘 과거에는 왜 우리 소매점이라고 해서 그냥 슈퍼마켓 있죠. 소매점에서 물건을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그 슈퍼마켓 사장이 생산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어디서 이렇게 떼왔겠죠? 그러면 여기 소매점도 생산해서 바로 떼오는 게 아니라 바로 도매에서 떼오게 되고, 그리고 총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었던 이유가 유통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사면은 사는 거지 이게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돼서 내 손에까지 오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돈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통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소매점에서 굳이 구매를 하지 않죠. 점점 생산자한테 직접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직구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에도 이미 난리였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김장을 할 때도 배추를 그냥 이렇게 소매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농사짓는 데 가서 사게 되는 거고, 정보화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조금 더 최저가로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왜? 정보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네이버에 뭔가 물건 하나만 치면 쫙 나오죠. 최저가를. 그런데 우리가 굳이 소매점에서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소매점에서 사는 거는 그냥 급했을 때. 근데 요즘에 쿠팡도 당일 배송도 돼요. 그죠? 오전 10시까지 구매하면은 그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도 좀 많이 애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중간에 유통이 많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광고라고 하는 부분. 광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영양제든 화장품이든 우리가 뭐 입는 옷이든 모든 게 다 연예인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왠지 혹하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쉽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유통의 중간이 다 70%가 이 사람들이 다 논아먹고 있었다는 거. 여기에서 생산자가 가져가는 30%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금액을 내가 다 지불해서 먹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처음에 빨리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 소비자가 나는 불합리해. 조금 더 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비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중간에 이 70%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산자한테 구매를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또 이 생산자 또한 이 중간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소비자한테 오히려 돌려주자 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차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산자가 유사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유사나죠. 자, 유사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조금 더 질이 좋게끔 계속 연구를 하는 회사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제품의 질이 좋게끔 계속 연구만 해요.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 이거를 광고도 하지 않고 총판해서 대량으로 보내지도 않아.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인 내가 생산자인 유사나와 계약을 해요. 나 먹고 쓰고 싶어. 그래서 10% 할인을 받고 싶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약이죠. 자, 그러면은 생산자에게 직접 계약을 하면서 먹고 쓰면서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알게 되었어. 뭐를 알게 돼요? 포인트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주는구나. 내가 광고 역할을 했을 때. 그래서 회사에서 계약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리고 대량으로 총판에 어디 보내진 않을 거야. 대신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면, 유통의 역할을 해주고 광고의 역할을 해주면 여기 중간에 있었던 이 70% 중에 어느 정도를 당신에게 줄게. 이런 계약을 우리가 B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소비자가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할 수 있겠죠. 다른 누군가를 광고를 하면은 이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 현명한 소비하고 싶어. 10% DC도 현명하지만 소개를 하는 소비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이 나 제품 그럼 써볼래 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줄 수도 있지만 굳이 회사를 통해서 먹고 쓸 수 있게끔 나는 안내를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럼 소비자가 회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때 가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추천인이 있어야 된대요. 반드시 추천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추천인은 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제품, 이 회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평생 나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가 만약에 200포인트다. 그러면은 소개한 나에게도 200포인트를 똑같이 공유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소비자 얘가 그냥 먹고 쓰기만 하면 10% DC 받고 있는 그런 알 때 살 때랑 합리적인 소비자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가 알게 됐어. 어떻게? 네이버를 통해서. 아, 이거 전달하면 공유를 하면은 이렇게 캐시백도 받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소비자 2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제품이 뭔가 생필품이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품이고 샴푸, 린스, 그리고 뭐 영양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이어트 제품들. 자, 이렇게 누구나 집집마다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능성 또한 너무 우수하다. 그러면은 이 기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쓰고 좋아서 내가 먹어봤던 그 체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품에 발이 달려서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소비자 3이 또 소비자 4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유사나에게 직접적으로 가입을 통해서 아이디를 발급받고 제품을 주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있는 포인트가 400포인트면 똑같이 또 400포인트가 그리고 여기가 500포인트면 똑같이 500포인트가 공유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기능성이 우수한데 이 제품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디에서도 보지도 못한 그런 특허받은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가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방은 누구나 멜 수 있는 가방은 어디서든 팔죠. 근데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죠. 그 가치가 있고 영양제나 이런 생필품 중에서도 명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 가방이나 매도 돼 라고 한다면 명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다 샤넬백 하나씩 준다 그러면 싫어요? 좋아요?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나는 특별히 내 건강, 내 피부 너무 소중해. 난 정말 좋은 거 쓸 거야. 몸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은 거 먹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명품을 찾아요. 그런 명품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는 명품을 안내하는 일인 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무거나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치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씩 제품의 질이 좋다라는 걸 아니까 제품에 발이 달리면서 이렇게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가 네트적인 그물을 짠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일어난 매출이 있을 거예요. 한 주마다 왜 우리가 10% DC를 받기 때문에 주마다 이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매출이 떠요. 그럼 그 매출의 한 10% 정도가 내 통장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0%가 만약에 처음에는 내가 한 명, 두 명 소개했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매출이 한 10만 원 정도 뜰 수 있겠죠. 1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겠죠. 그런데 이때는 내가 되게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간 속에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한 소득을 받게 되는 거야. 어떻게? 계속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먹고 쓰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그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1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이 우리가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권리소득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 어때요? 큰 돈이에요. 건물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세를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자, 권리소득이 뭐뭐 있어요? 작사, 작곡 하는 거, 책을 쓰는 거. 네. 이런 것들, 건물주, 이런 게 권리소득이잖아요. 지금 이제 봄이니까는 자꾸 이제 무슨 노래 나와요? 벚꽃 엔딩. 이제 벚꽃 빌딩이래나? 그런데 그걸로 이제 건물 산다고 되게 부럽죠.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한강 소설 이제 소설가 한 번 이렇게 소설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나 소설책 산 적 있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저가 3권 샀거든요. 그분의 소설을 산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소설. 뭔가 이제 소설의 열풍이 이제 불러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내가 책을 한 거 쓴 거에 대한 권리소득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
사람들이 지금 꿈꿀 수 있는 거, 건물주가 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소득도 이제 건물주가 되는 권리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소득 또한 그런 소득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소득. 자,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연결이 사람으로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한소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요, 너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 그러면은 딱 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무한소득과 권리소득 때문에. 권리적인 소득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인정을 계속해서 받는 거고요.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무한소득은 내 능력껏,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는 이유가 딱 이 두 가지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에서 부수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권리소득을 내가 가져가려고 할 때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은 제가 겪었었던 제 파트너분들처럼 이 일을 금방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나와 같이 함께 먹고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 생겼어요. 나 혼자 먹고 쓰다가 같이 먹고 쓰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먹고 쓰는 사람이 우리 한 달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소개를 해보자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두 명이 또 각각 한 명씩 소개하면서 4명이 되죠. 자, 그리고 4명이 또 각각 한 명씩 소개하면서 8명이 되고요. 8명이 각각 한 명씩 소개하면서 16명이 되고 16명이 각각 한 명씩 소개하면서 32명이 되고 한 10번째 중에는요. 102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자,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가 다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 핵심인 거죠. 내가 다 소개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그 그물망, 네트망 속에서 있는 소비자 군단이고 내가 여기에서 소개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1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렛대의 원리를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배가에 붙이고 계속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다들 겪으셨죠? 코로나 시기 때 뉴스에서 나오는 그림 보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림. 한 명이 전파를 했더니 2명이 걸리고, 한 명이 전파했더니 또 막 4명이 걸리고, 코로나 때 4명이 뭐야, 1명이 뭐야, 20명도 했는데, 그 그림 보면서 우리 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저게 네트워크였습니다. 저게 지금 내 테레비였습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소비자가 한 명씩 늘어났으면, 그 코로나 때 그 그림을 보고 느꼈어요. 와, 저 전파력 되게 무섭다.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무섭고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2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이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샴푸, 린스, 샤워젤, 바디너리셔 이런 거 정도는 다 집집마다 쓰시죠. 브랜드 체인지를 빠르게 하셔야 되겠죠, 유산아. 그리고 아까 전에 미친 세럼 이런 거 되게 기능성 좋은 화장품들 이런 거 쓰고 싶죠. 그리고 각 집집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쓰던 게 있었어요. 아까 유기농만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비용들 그것들이 한 집에서 소비하는데 한 얼마나 들까? 거의 대략 평균 한 4, 50만 원 든다라고 해요. 적어도 유산균 하나, 종합 비타민 하나 이런 거 먹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10만 원이라고 볼게요. 202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10만 원씩을 쓴다. 그러면은 매출이 얼마 떠요? 매출 1000명이 10만 원씩 쓰면요 1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떠요. 되게 크죠? 그러면 1억이면은 몇 프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10%죠. 네, 이건 매출로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1천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전에 80세 우리 저기 사업자분 얘기 나오셨죠? 루비 디렉터. 우리가 몇 살이 되었던 간에 상관이 없이 내가 5년 후든 10년 후든 뭐 20년 후든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이상도 당연히 벌 수 있죠. 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 일의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내가 해나갈 때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치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저도 항상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만 부업을 시작하셔요. 지가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짜투리 시간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전업은 언제 해요? 내가 벌고 있는 소득만큼 비슷하게 유산해서 벌고 있을 때 혹은 유산하는 권리소득의 특징을 띠고 있으니까
그 반 정도 벌고 있을 때 내가 조금만 에너지 쏟으면은 전업으로 갈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전업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전업으로 안 하시죠. 끝까지 부업으로 하시죠. 왜? 본인의 직업에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그만두고 유산화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율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이 없냐? 나는 이걸 처음 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게 이 안에서는 성공자들의 노하우가 농축되어서 담겨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플러그인 하면서 똑같은 매뉴얼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 이 일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열정을 쏟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는데, 그게 내가 사후 그 후에도 내 자식의 대대로 상속되는 거 아시죠? 다른 회사들은 대대로 상속이 안 돼요. 1,000만 원은 벌어야지 그때 죽어야 상속이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3대까지만 되는 그런 상속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10만 원을 벌다가 죽어도 상속이 되고요. 그리고 대대로 자손의 자손까지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가져가고 싶은 부분, 건강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가져가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가져가고 싶은 제일 목표 3가지죠.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직장인이 쓴 게 있었어요. 나는 항상 꿈을 꾼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꿈. 그 꿈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꿈을 꿨었던 적이 있는데 나는 이미 그걸 이룬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유를 가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되게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제일 궁극적인 목표죠. 그리고 제일은 뭐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 건강에 관심이 없어도 이 일을 접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건강을 가지던 간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 사지가 멀쩡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야,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시간 속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건강에 뭔가 리즈가 없어도 이 안에서 다 그거를 깨우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41살 돼서 좋은 거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당뇨가 왔었을 텐데, 혈압이 왔었을 텐데, 집안 내력 때문에 나는 뭔가 빵빵빵빵 다 터졌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을까? 계속해서 잘못된 다이어트로 몸이 이미 망가졌었을 텐데, 피부도 지금보다 좋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상상을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더 젊어지고, 세포가 계속 탱탱해지고, 조금 더 어려질 수 있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 좀 더 자꾸 날씬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게 건강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를 되게 잘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회사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딱 어떤 것만 지키면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내가 애용을 하는 거. 내가 먼저 애용을 하는 거. 어쨌든 브랜드 체인지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먹고 쓰고 하는 것들을 먼저 체인지를 해보는 거. 샴푸린스, 바디너리셔, 화장품들은 다 체인지 하셨죠? 영양제는 드시는데 화장품은 딴 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포인트만 유지하시는 거, 200포인트 유지 안 하시고. 그러면 딱이죠. 화장품 안 쓰시는 분이야. 그럼 이제 화장품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죠. 왜 내가 상점을 찾았는데 왜 옆에 상점에서 구매를 해요? 내 상점에서 구매를 하면은 나한테 조금 더 소득의 기회가 더 넓어지는데. 그래서 원래 쓰던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으로 시간 속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공유를 합니다. 누구에게? 나와 신뢰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먼저 하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너무 좋다라는 걸 아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좋은 거 썼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도 돼요. 그냥 10명에서 20명 정도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부터 내 아이들부터 내 남편부터 내 가족부터 먼저 챙기겠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명에서 한 10명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는 내가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뭘 꼭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우는 곳에 가서 귀만 열어도 된다. 왜? 의식의 흐름을 이 안에다 넣어놔야 되거든요. 안 나오는 순간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요. 그냥 나의 사회생활에 가 있어요. 남의 넋두리 들어줄 때도 있고 내가 넋두리 할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희망 없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요 세 번째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 귀를 열어두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왜 해야 되는지 알겠다. 라는 것을 계속 내가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후원입니다. 우리는 판매의 일이 아니죠. 영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후원하는 일이에요. 후원 사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후원을 하느냐?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여기까지가 후원이에요. 가르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요거 네 가지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요거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네 가지 하는데 네 가지 하는 사람을 2명을 찾으면 되죠. 2명을 찾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어요? 쳐보셨죠? 고스톱의 광이 몇 개야? 5개죠. 5강 나오면 끝이죠. 근데 너 너무 잘하나? 근데 고스톱을 이렇게 하나하나 패를 뒤집잖아요. 근데 광이 어디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5장이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깔려있을 수도 있고요. 4강까지 나왔다가 마지막에 5강이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까야죠. 계속 까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광인지 몰라. 계속 까봐야 돼. 계속 까봐야 돼. 그런데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많이 만나게 되는 소비자. 그냥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먹고 쓰는 사람들. 소비자. 자, 두 번째는 소개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냥 먹고 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도 소개를 해주는 거야. 커미션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냥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부업으로 해나가는 사람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비즈니스 오너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4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비즈니스 오너 2명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뭐해? 얘도 자르고 얘도 자르고 얘도 자르는 거야. 비즈니스 오너에만 눈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 오너, 나의 탄생도 한번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비즈니스 오너 마인드였나? 처음부터 비즈니스 오너로서 이 일을 선택을 했나?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소비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부업을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셨거나 비즈니스의 오너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의 다운에 있는 나의 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 분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요? 맞아, 소비자 1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소개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업자들이 제일 많겠죠. 제일 적은 숫자가 뭐예요? 이게 비즈니스 오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에만 너무 혈안이 돼서 비즈니스 오너 찾겠다고 너무 혈안이 되지 마시고 이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소비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또 소개를 하시는 소비자가 되고요.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서 그 안에서 또 소개하는 소비자가 탄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비즈니스 오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탄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5강은 언젠가 나온다. 그랬을 때 까봤을 때 나오니까 언젠가 시간 속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절대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저 내 분류에 있는 나의 다운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다 되게 고맙게 느껴 하시면서 제품 하나 드시는 것도 감사하고 소개만 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 안에서 시간 속에서 비즈니스 오너는 언젠간 나온다. 네, 그것을 잊지 않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챗 GPT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윤진아님, 그 챗GPT에다가 나의 10년 후 얼굴 보여줘. 20년 이렇게 70살 됐을 때 얼굴 보여줘. 근데 10년 후면 50살이잖아요. 누가 봐도 70이 넘은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70살 얼굴을 보여달라 했더니 누가 봐도 90살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설마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도 되게 씁쓸한 거 있죠.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가 그냥 주름이 많은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나 지금 너무 젊어. 나 지금 너무 젊어서 이 젊음을 이렇게 아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내 이 열정과 젊음이 나이 들어서 더 생길 것 같나?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나이가 제일 젊고요. 지금 열정이 제일 많을 때고 지금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요. 한 살 더 먹기 전에 지금 뭐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때 후회되지 않게 뭐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